안녕하세요. 리더십 엣지의 제시카입니다. 자, 오늘은 블루님을 또 모셨습니다. 블루님, 빨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블루입니다. 오늘의 리더님의 고민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 된 지 3개월 된 직장인입니다. 팀장 되기 전부터 계속 후배들 업무 봐주면서 꼼꼼하게 일해왔던 사람인지라 팀장 되고도 금방 적응했어요. 근데 팀장 되고 나서 팀원들 보고서부터 기획안, 미팅 노트까지 일일이 살펴보고 하나하나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버겁고 지치는 걸 느껴요. 하루 일과 중에서 회의 참석, 메일 확인, 팀원 면담 다 하고 나면 정작 내가 해야 하는 업무는 팀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팀원들도 제가 결정해줘야 하는 것들에 대해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이크로 매니징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업무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팀원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업무량에 치이고 팀원들의 업무를 하나하나 봐주다가 늘 야근하시는 리더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많은 리더들께서 쉬지도 못하고 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맞아요. 이렇게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혹시나 마이크로 매니징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 매니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리더가 매사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다 보면 팀원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의 팀장님 같은 사례를 진짜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마이크로 매니징 나도 하기 싫다. 나도 할 일 많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마이크로 매니징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마이크로 매니징인지 구성원들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육성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마이크로 매니징 때문에 힘들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해리 챔버스가 제시한 마이크로 매니저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제시카는 5개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5개 다 해당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하. 그런데 마이크로 매니징이 업무 스킬이나 좀 경험이 부족한 팀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블루?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특정 수준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세세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블루, 마이크로 매니징이 발생하는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조직 구조나 시스템상 리더가 관리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입니다. 둘째는 리더와 팀원 간의 역량 차이가 클 때입니다. 셋째는 리더와 팀원 간의 신뢰가 부족할 때입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해요, 블루. 마이크로 매니징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필요한 때도 분명히 있군요. 핵심은 매니징하는 리더의 의도와 방향이 팀원의 입장에서도 공감되는 건강한 마이크로 매니징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마이크로 매니징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예전에 실무자일 때의 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시카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의 진짜 문제는 팀원의 업무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리더의 에너지와 초점 자체가 아래로만 향해 있다는 게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정작 리더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나 일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또 마이크로 매니징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영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리더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어필하기 위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눈치가 참 빠릅니다. 자, 그럼 블루, 오늘의 사연을 보내준 리더를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좀 이야기해볼까요? 빨리 꺼내보세요 좀. 첫째로는 이분이 지금 마이크로 매니징인지 아닌지 또는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냐? 영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냐?
아니면 팀원들의 업무 수준을 믿지 못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습관적으로 하던 실무자로서의 하던 일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더는 리더의 일을 해야 해요. 목표와 계획을 수시 공유하고 말하기보다는 질문하고 또 직접 하기보다는 적합한 시기에 피드백을 주는 게 리더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팀원들에게 위임할 업무를 찾아서 실행해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업무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몰라 혼자 낑낑대고 짐을 짊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런 리더들을 많이 봤습니다. 팀원에게 업무를 시켜놓고 막상 납기가 다가오고 급해지면 내가 하고 말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기회를 주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단위의 업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루틴한 업무, 팀원이 했을 때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업무부터 위임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 말씀해 주셨는데요. 파레토 법칙 아시죠? 조직 성과의 80%는 전체 일 중에 20%에서 만들어집니다. 업무 중 20%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은 리더의 관여도를 높이고 80%는 구성원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 리더는 혼자 일을 품고 있지 말고 나눠야 한다는 거죠. 저는 당장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성원들에게 위임할 일들을 매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메일을 뿌립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 할 일, 하지 말 일, 구성원한테 위임할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권한 위임의 방법이죠. 자, 그럼 이어서 사연을 보내준 리더를 위한 세 번째 솔루션, 블루 어떤 게 있나요? 세 번째는 이 리더님은 이렇게 하다가 번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번아웃 오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이 번아웃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연 속 팀장님도 많이 버겁다고 느끼고 지친다고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실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퀄트릭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 내 리더들의 번아웃 비율이 구성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소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리더의 번아웃은 업무 환경, 구성원 등등 너무 다양한 요소가 따라오는데요. 간단하게 번아웃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번아웃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리더들이 생각보다 스스로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번아웃 될 때까지 열정을 불태우다가 숫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에너지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후배들의 업무를 꼼꼼히 챙기다가 지친 리더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저희가 드린 솔루션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이크로 매니징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성원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육성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팀원일 때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만일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하면 팀원들에게 위임할 업무를 찾아서 실행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라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리더님들 너무너무 귀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몸 건강 또 마음 건강 챙기시면서 업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리더십 엣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